작년 한 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준 한국 방산.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거래를 통해 마침내 나토의 문턱을 넘은 한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질투의 시선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보란듯이 가장 큰 시장의 앞마당을 빼앗긴 독일이 체면을 크게 구겼습니다. 그런데 독일 못지않게 잘 나가는 한국이 배가 아파서 뒹구는 나라가 있다고 하죠. 바로 프랑스입니다. 폴란드와의 초대 규모 거래는 전 세계 언론사의 신문을 장식했는데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한 언론이 한국이 순식간에 배달해준 K2 전차워 K9 자주포를 인도받고 대만족하는 폴란드의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달린 프랑스 네티즌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대부분 한국이 부러워서 질투하며 씁쓸해하는 반응이었는데요.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방산 강국으로서의 지위마저 뺏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타났던 곳은 프랑스 언론 르피카루가 지난달 열렸던 폴란드의 한국 무기 인수식을 소개한 보도의 댓글란이었습니다. 르피가로는 한국과 폴란드가 맺은 방산 계약의 규모와 항목, 향후 전망 등을 상세히 다루면서 인수식에 참여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한 발언을 인용했는데요. 두다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는 만일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보통은 물건을 받을 때 오래 기다리는 느낌이 들지만 이번에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다. 기다리던 물건이 워낙 빨리 대한민국에서 도착했기 때문이라며 우스갯소리로 독일과 미국에 비아냥을 보냈죠. 이에 프랑스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폴란드를 놀리면서 은근히 한국을 부러워하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유럽 것을 사지 않으면 동유럽에 자금 지원하지 말자. 12개 혹은 15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졌던 유럽으로 돌아가자. 유럽 우선. 폴란드는 보조금을 받지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 18세기와 그 이후에 일어난 폴란드의 분할들 이후 사람들은 폴란드인들이 지속적인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들은 또 잊었다. 국가들과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우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칸 액트에 상당하는 바이 유러피언 액트가 있다면 폴란드인들은 더 나은 제품을 선택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유럽컵과 같이 폴란드는 시야가 좁다. 미국 F-35 다음에는 한국 장비. 폴란드는 아세안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등 더 이상 유럽과 거래하지 않는 폴란드를 비꼬는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폴란드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자제하는 분위기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러시아의 마지막 성명문은 이들 나라와 그 이웃 나라들까지 자극했다. 모두가 폴란드 수준으로 무장하게 되면 위협받는 쪽은 러시아가 된다. 마땅한 역효과를 낳게 되는 거다. 르클레르 전차는 더 이상 제조되지도 않고 폴란드인들이 그걸 사기를 원했다면 2025년에나 첫 배송을 약속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폴란드는 이미 첫 K2 전차를 받고 있다. 그 이유가 전부다. 세계 2차 대전 때에도 프랑스는 마지노선 뒤에 숨었고 영국인들은 덩케르크를 통해 귀국했다.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도록 도운 것은 이유가 아니었다. 세계 2차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독일군이 폴란드에서 싸우고 있을 때 유럽은 독일을 침공하지 않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었는데 유럽이 어떻게 폴란드를 도우러 갈 수 있었겠나. 폴란드인들은 이때 유럽이 자기들을 저버린 일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인과 미국인만 믿는다. 하지만 이들 역시 하루아침에 시장을 빼앗긴 점은 씁쓸해하기는 했죠. 한국인들은 산업민족이다. 우리가 잃은 것이다. 한국의 원전, 조선소, LG, 삼성, 현대 등등 어떤 나라도 주문 딱 1년 후를 인도기한으로 제한하지 못했다. 이게 한국인들의 성공 비결이다. 이들 댓글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프랑스 역시 독일과 그 행보가 비슷합니다. 그간 평화에 젖어 계속해서 군축을 감행했고 러시아의 위협을 얕보다가 큰 코 다쳤죠. 물론 프랑스의 경우에는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진격에 황당할 정도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항복한 굴욕이 뇌리에 새겨져 있어서 주변 유럽 선진국들에 비하면 군축을 덜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워낙에 강박증적으로 군비를 늘려놨던지라 지금 정도 규모가 되기까지 감량한 국방비의 규모 자체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냉전기를 거치며 프랑스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방산 초강국이 되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자원부터가 마르지를 않는 압도적 슈퍼파워인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프랑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AMX-56 르클레르는 세계 최초로 등장한 3.5세대 MBT였고 미라주 시리즈 전투기는 수천 기가 넘게 생산되어 무려 20개국이 넘게 수출된 베스트셀러였죠. 그런데 이랬던 프랑스의 지위가 21세기에 접어들며 점차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만들어내는 무기들은 여전히 출중한 성능을 지니고 있었고 다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도 판매 성적이 급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팔 전투기는 미라주에 후손납지 않게 수주전에서 연달아 고배를 마시면서 최초 생산 이후 무려 10년 동안 아무 곳에서도 사가지 않았습니다. 라팔 전투기가 한국이 최근 개발한 KF-21과도 경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음을 생각하면 결코 못 만들어서 안 팔리는 것은 아닐 텐데요. 저조한 판매 실적의 원인은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대당 기본 2천억 원이 넘고 비싸게는 3천억 원 가까이 하는 가격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선배인 미라주 시리즈의 뛰어난 실적은 시장 포지션을 잘 잡은 것이 원동력이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충분한 성능을 내면서 주로 제3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했던 덕에 성공할 수 있었죠. 그런데 라팔이 등장한 시기는 미국이 만들어낸 F-22나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들로 인해 엄청난 성능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였고 이 틈바구니에서 경쟁력을 갖출 만한 성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훨씬 복잡한 기술이 많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라팔은 성능이라는 토끼를 잡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가격이라는 토끼를 놓치고 말았는데요. 하필이면 이 때문에 주 고객이었던 제3세계 국가들이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결국 라팔은 2010년대가 지나 라팔 수준의 4.5세대 전투기가 그럭저럭 흔해진 시대가 와서야 판매고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라팔과 다르게 성능이 애매모호해서 잘 안 팔리는 프랑스 무기도 있죠. 바로 세자르 자주포입니다. 세자르는 첫 보기에도 성능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물건입니다. 상용 트럭에다 주포만 올려놓은 것과 다름없는 구조기 때문이죠. 주포의 성능은 그럭저럭 괜찮지만 상용 트럭 자체라는 점이 많은 문제점을 낳는데요. 일단 궤도가 아닌 타이어 바퀴라서 험지 돌파력에 한계가 있고 지면에 완전히 고정되지 않아 방열 시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주포를 매달고 다니는 대만도 적재량을 상당히 할애하고 있어 포탄을 고작 18발밖에 싣고 다닐 수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트럭 자체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방호력이 없다시피 하다는 것입니다. 대전차 지뢰는 물론 단순한 폭약이나 심지어는 급조 폭발물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프랑스가 현재 운용하는 유일한 현대적인 자주포입니다. 프랑스는 이런 세자르를 이곳저곳에 수출하는데 성공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셀 수도 없는 수주전 패배를 겪어야 했죠. 게다가 자주포 시장에서는 성능이나 가성비 면에서 압도적인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 2000과 한국의 K9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들과 매번 맞부딪혀야만 했던 세자르는 간단한 구조에서 나오는 싼 가격으로만 승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하의 프랑스 무기답지 않은 행보죠. 여기에 세자르는 또 다른 악재도 겹쳤습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18대의 세자르 중 무려 16대가 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전투를 거치며 계속해서 발사하다 보니 포신과 구동계가 견디지를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포신이야 원래 일정 주기마다 바꿔줘야 하는 소모품이지만 트럭 자체는 누적되는 피로를 버텨내지 못했던 것인데요. 한시라도 전선을 비울 수 없는 우크라이나는 다급하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프랑스는 즉각적인 부품 수급은 불가능하다며 우크라이나 현지에 정비 공장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당초 우크라이나가 프랑스에 요청했던 것은 자주포가 아니라 르클레르 전차였습니다. 이때 프랑스는 유지 보수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을 이유로 르클레르 전차의 지원을 거부하고 대신 세자르를 보내 성의를 표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장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운용해보니 세자르 역시 유지보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던 것인지 작년 3월 세자르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콜롬비아가 최근 돌연 마음을 바꿨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선 맘에도 없던 실전 경험 때문에 따놓은 수주마저 날아가 버린 굴욕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매일 죽어라 불을 품고 있는 자주포는 프랑스의 세자르,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 2000, 그리고 한국산 K9의 배다른 형제인 AHS 크라프가 대표적인데요. 요전에는 펜저 하우비츠 2000이 죄다 퍼지더니 이번에는 세자르까지 줄줄이 바보가 되었습니다. 반면 크라프는 포신이 녹아 부러지도록 쏘고도 포신만 갈아 끼우고 다시 전장으로 향했다고 하죠. 이렇다 보니 프랑스에서도 EU 분담금으로 조성한 폴란드의 국방비를
한국이 죄다 쓸어가는 현실이 어쩔 수가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폴란드 수출이 결정됐을 때 일각에서는 한국이 이제 겨우 나토 변방의 국가 한 곳의 문턱을 넘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폴란드의 문턱을 넘은 것만으로 한국은 유럽 방산 시장의 중원을 따내고 독일과 프랑스라는 세계 방산 업계의 거인 둘을 바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국 방산이 더 발전하는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부디 한국이 자신감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